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6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 2월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있을 때 주도하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66개의 혐의를 걸었는데 전부 다가 무죄로 선고된 데 대하여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다소 싸늘하고 설렁한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문일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경태 MBC 저널리즘 책무실 국장이 묻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47개 혐의 다 무죄로 나왔고 이재용 19개 혐의 통무죄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사안이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아직 1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국장이 또 묻습니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한동훈, 한겨레에서 굉장히 응원하는 보도를 당시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법적인 판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근거는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추후 잘 지켜보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국장이 다시 묻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한동훈,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넘겨받았었죠. 김 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한동훈, 이미 있었던 이야기이고 많이 보도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내부 자료를 검색해서 추출한 자료를 문제 있는 자료들을 수사당국에 제출했던 사안이었고 그걸로 촉발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을 어디까지 단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전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개입을 합니다. 이우탁 연합뉴스 선임 기자입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당시 수사 책임을 맡았던 이복현 검감원장의 책임을 묻는 플로어에서의 질문이 많습니다. 또 양승태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했는데 항소 포기를 건의할 생각은 없었는지요? 한동훈, 여당 대표가 항소 포기를 건의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사안들을 다 관여한 건 아닌데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평가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가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이중위험 금지, 더블 제퍼디 프로히비션이라는 원칙을 정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보다 검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한국 형사법의 뒷받침을 받아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밀고 나갈 모양입니다. 무죄를 받은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과 한국 최대 기업의 총수라도 책임 당사자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산되면 머지않아 종북 운동권과 함께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검사, 판사, 언론사 간부는 정치를 안 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재판, 보도를 했다는 불신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직업윤리입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리저리 말을 돌리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아직 1심 선고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딱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렇다면은 그렇게 자신이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유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왜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전 대법원장을 왜 구속 기소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누가 했더라면 아마 곤혹스러워했을 것 같은데 왜 구속 기소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1심에서는 47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왜 굳이 구속 기소해야 되느냐? 그분의 연세가 70대고 재판을 받던 중에 폐암에 걸렸던 분인데 왜 구속 기소를 해서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검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자, 우리나라에서 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러나 전 대법원장 구속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정도면은 반역죄를 저질렀다든지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검사의 특권으로서 항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성태 전 대법원장께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라면은 머리 좋은 한동훈 위원장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이어서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역사적 최후 진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 있다가 물러나자마자 구속까지 당했던 70대 노인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4명이나 구속되었지만 전 대법원장 구속은 처음이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그는 작년 가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빼고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저는 법관의 직을 천직으로 삼고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다른데 눈을 돌림이 없이 거의 전 인생을 사법부에 바쳤습니다. 사실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행여 지명이 될까봐 일부러 국외 출국까지 하며 이를 피하고자 했으나 결국 소명을 거부를 하지 못하고 맡게 된 것입니다. 저는 법관에게는 모든 면에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온 생애의 막바지에 참으로 기가 막힐 일로 신병 구속까지 겪어가며 치욕 속에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고명한 성녀이자 시인인 무산스님의 아지랑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끝내 삶도 죽음도 내던져야 할 이 절벽에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우습다.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들란 말이냐. 지금의 내 마음을 이보다 더 적절히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증거 관계와 법리를 따지고 변론하는 것 자체가 참 부질없고 구차스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양성태 전 대법원장에게 그를 구속 기소했던 한동훈 국민비상대책위원장이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끝내 하지
않는 사람이 여당 대표로 있습니다. 그가 정치검사이므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앞으로 계속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